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병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던지는데 0원소, 1원소 자 이렇게 포함해서 원소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주의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0원소 맞습니다. 0, 1 해서 집합 표시했으니까 부분집합 맞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네 번째 거는 이게 0, 1 포함해서 이게 좀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집합 표시해서 부분집합입니까? 질문 됐으니까 이게 좀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소 2개 모아서 집합 표시했죠. 부분집합되는 내용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역시 잘못된 부분들은 4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실수 K에 대한 조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거에 거짓이다 라는 얘기 되네요. 거짓이다 돼 있으면 어떻게 되면 되죠? 부정을 하게 되면 참여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부정을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모든 실수 X 이렇게 바뀌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 뭐 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 부분들이 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이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서, 뭐 어떤 실수니까 만족하는 게 이제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인데, 지금 뭐 2차 함수에서 0보다 지금 부분에서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해서 이제 해도 되고요. 반대 부분에서는 0보다 작은 부분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부분들이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 그래프가 결국 또 올라가서 그리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똑같은 해석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센스 있게 뭐 부정을 통해서 이제 참인 명제를 풀어가는 부분들, 뭐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들, 뭐 두 개를 뭐 자기가 이제 편리한 대로 좀 선택해서 해석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9-4K 한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은 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 그렇게 되니까 뭐 4분의 9가 최소값이 되겠고요. 이때는 뭐 더하기 하라 그러면 4하고 9를 더하기 해주니까 정답은 뭐 13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해도 되겠고, 부정을 통해서 바꿔서 참인거로 해석을 해가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런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좀 대체해가는 부분들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X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된 두 함수 FG가 함수식이 더 나와 있는데 두 함수가 또 같답니다. 아하,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X 값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나오는데요. 1 대입해주면은 5가 되는 것 같고요. X 값에다 2를 대입해주면은 4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2를 대입해주면은 6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뭐 연립방정식 뭐 빼게 하게 되면은 A는 3, 이걸래. A가 맞는 건가요? 3A가 3 이렇게 되니까 A가 1 해서 계산되겠고요. A 값이 1 나오게 되면 B 값은 자연스럽게 4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제 2A 플러스 B 2 더하기 4에서 정답은 6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가 뭐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정액에 있는 원소 각각 대입해서 똑같은 값 나오는 값 찾아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한다라고 되는데요. A 여집합 합 B 전체 여집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각각 여집합 처리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 이렇게 되는 내용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소에 1, 2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제 1, 2다 이런 얘기니까 뭐 A 집합에 가서 살펴봤을 때 1은 이해가 됐고요. 2라는 원소가 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 부분들이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요. X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X 값이 2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B집합은 이제 어떤 원소가 갔는지 좀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B집합의 원소 뭐 대입을 좀 해주면 되는 걸까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지금 A 집합에 뭐 지금 이렇게 뭐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A 집합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좀 B 집합이 좀 X가 이제 2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2를 좀 대입해 주면요. 3이 되겠고 4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교집합에 뭐 3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A 집합이 1, 2라는 원소 같도록 만들어 주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죠. 당연히 뭐 X 값은 2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주어진 조건 뭐 드모르간 법칙을 물어본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x 값을 구하고 그 중에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뭐 그런 형태. x 값을 구했을 때 그냥 곧바로 답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 좀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점검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쫙 주어져 있는데 자, 괄호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좀 풀이하는데 좀 불편하죠. f의 2분의 x-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건 좀 불편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쁜 모양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값은 2t 플러스 1 이렇게 좀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ft 이렇게 바뀌어있고요. x에다가 이런 부분들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t 플러스 8 형태로 대입해주면 f라는 함수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f의 f-1을 계산해 달라. 주어진 식에 이제 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을 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4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 또 4를 좀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가? 8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6해서 계산하기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관련한 형태 중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이렇게 이제 치환에 대한 원리가 좀 담겨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공부해 갈 때 가장 좀 까탈스럽게 느껴지는 항목 중에 이제 이 치환이 이제 아이디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좀 만나게 되는 거니까 치환 좀 머릿속에는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K를 자, K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좀 나타내줬네요. 알겠습니다. 100 이하에서 이때 이제 4의 배수, 교집합, 6의 배수, 합집합, 10의 배수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배수의 집합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 교집합 부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A4하고 A6에 이제 교집합하게 되면 이제 공통이니까 뭐 최소 공배수 형태를 좀 구해서 뭐 12배수입니다. 이렇게 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뭐 6배수하고 12배수 이렇게 처리되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집합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서는 표시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되는 것들도 있죠. 뭐 이렇게 이런 숫자 자체가 뭐 12배수에서 배수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좀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좀 합집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처리해주면 안 되고요. 이제 분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4의 배수하고 교집합 이제 12배수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12배수 좀 미리 계산해 놨고요. 자, 4의 배수하고 12배수 교집합을 하게 되면 4하고 10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죠. 2에 5 이렇게 처리되니까 당연히 22배수가 되겠죠. 22배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제 원소의 개수를 질문 던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42배수 합집합 22배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뭐 12배수 그 다음에 22배수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하고 20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빼주면 되겠죠. 자, 12배수는 좀 몇 개가 있을까요? 2, 8, 16 이렇게 하니까 8개 정도 있는 건가요? 8개 정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배수는 당연히 5개가 되겠고요. 자, 요게 12하고 20하고 교집합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 32,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20에 3이니까 62배수 교통이 되니까 뭐 교집합은 뭐 당연히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13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뭐 원소의 개수는 12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한 가지 문제의 배수의 성질도 좀 이렇게 학습시키는 뭐 이런 항목들 뭐 이런 이제 중요한 정보. 자, 항상 이제 교집합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이론들 뭐 두 개를 좀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제 배수의 집합이 갖는 성질들 좀 기억해서 문제에 좀 잘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네요. Q이면 P가 참이다 라고 됐을 때 뭐 정의 자체에서 집합이 포함관계가 나오는 거죠. Q집합 이런 집합보다는 P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Q가 좀 위에 부분에 있으니까 뭐 대우를 좀 구해서 다시 좀 써보게 되면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Q집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의 여집합 이런 형태에다가 이렇게 좀 쑥 포함되어 가는 뭐 그런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요, Q집합하고 또 R집합은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소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교집합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뭐 해석해가는 절차니까요. 뭐 이렇게 주진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에 해당하는 거니까 참고 지휘를 논하는 것은 이렇게 좀 포함관계를 좀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Q하고 R은 서로 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석해서 나온 결과 기억은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모든 X에 대하여 P 또는 not Q다라고 되어 있네요. P 또는 not 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하고 Q하고 좀 살펴봐야 되는 뭐 첫 번째 조건에 가서 보게 되면요. not Q 하게 되면 P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와 P하고 not Q하고 Q의 즉 여집합이죠. 여집합하고 지금 또는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의 집합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뭐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P하고 R하고의 관계는 지금 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벤 다이그램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Q를 중심으로 해서 P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를 좀 하다 보면 R의 여집합이 이렇게 뭐 Q를 좀 포함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R집합하고 P집합하고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X니까 공통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좀 잘못 표시했는데 이거 아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색칠한 부분들은 지우고 자 오히려 그러면 이 바깥쪽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공집합이 아니니까요. 뭐 어떤 원소니까 하나라도 존재하겠다라고 해서 뭐 세 개의 원소가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우리가 이제 뭐 집합의 포함 관계만 좀 정확하게 잘 살펴가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막 대충 이런 거야 이렇게 부정확하게 좀 표시해놓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참거짓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좀 밝혀놓고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자, 12i 짝수, 6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2i 짝수 A 집합은요, 2, 4, 6, 8, 10 이렇게 주는 거니까 뭐 가볍게 좀 구할 수가 있고요. B 집합 6의 약수인가요? 1, 2, 3, 6 역시 또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합 C하고 B 합 C 이렇게 되는데 결과가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인데요. AB 두 집합을 비교해 봤을 때 2하고 6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이 있는 원소가 있으니까요. 둘 각각 이제 합하게 했을 때 2, 6은 뭐 전혀 상관이 없고 나머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1, 3, 4, 8, 10 뭐 이런 원소들 이런 부분들은요 각각이 집합에서 이제 없는 원소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C 집합을 하게 되면 C 집합에는 이런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두 집합이 뭐 같아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다른 원소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가 5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12i 잔수 집합에서 우리가 좀 풀이를 진행해 가는 건데 원래는 부분 집합에서는 2의 n제곱해서 2의 10제곱 처리해야 되는데 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빼게 되면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뭐 32개가 됩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조건을 좀 줘가지고 반드시 포함해야 될 원소를 좀 판단해가는 과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좀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fx와 y는 이퀄 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무려 3번씩이나 해가지고 뭐 a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하나하나 해결해가면 되죠. 역함수 a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뭐라고 할까요? 뭐 l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f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좀 l을 대입해주면 a가 나올까요?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부분들이 이제 y는 equal x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고, c 집어넣어서 c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d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a가 나올까요? 해서 좀 찾아가는 거니까 b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l은 b라는 사실, 즉 f 역함수 a를 해주면은 b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부분들은 역함수 이런 형태, 괄호로 좀 해줘야죠. 괄호 안 하면 또 큰일 납니다. b 이런 모양을 좀 풀어가려면 또 이번에는 f 역함수 b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번 역시 또 무엇을 대입해주면 b가 나올까요? 이런 상태를 해주면 되겠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또 b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였다? c였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m은 c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C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n이라고 해주면 또 f에 n을 대입해주면 또 C가 나온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을 대입할까요? 이런 얘기인데 뭐 C 값이 또 이렇게 나오려면 역시 D 값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n은 D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 D를 좀 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A가 뭐 A를 대입했을 때 역함수를 좀 쭉 하게 되면 이제 뭐 D가 나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역함수 형태, 뭐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그래프 주어졌을 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풀어간 요 내용, 요 하나만 좀 정확히 잘 이해해주면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똑같은 형태를 뭐 세 번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역함수 부분들 어떻게 풀어가는지 학습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딱 주어져 있는데 오호 여기 범위를 뭐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이제 정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3개밖에 없는데 3보다 작다는 얘기는 x값이 1일 때 하고 2일 때 요때는 뭐 요쪽 식에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고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값이 3일 때 요때는 요쪽에 대입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표현들을 이렇게 좀 범위로 해가지고 살짝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주어진 이런 얘기들은 뭐 합성함수를 뭐 여러 번 한 기호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이 진행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f 2015의 1이다. 뭐 합성함수를 뭐 2015번이나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뭐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규칙 찾기를 좀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설마 2015번 하겠습니까? 시험 정수에서 이거 뭐 전체도 아니고 하나 풀다가 끝나겠는데요. 자, 안 되겠죠. 자, 제곱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1은 이제 위에 쪽에다 대입해주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의 1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F2를 좀 대입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2 역시 좀 대입해주면 3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 해주면 두 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F 뭐 세 번의 1을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F3을 좀 대입하는 결과죠. 그럼 3은 좀 아래쪽에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다시 1 이렇게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1이 또 나왔다는 얘기는 맨 처음 대입해 줄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가면서 세 번마다 규칙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015 이 부분들 좀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나머지 5 차례 되니까 2가 될 텐데 좀 나누기 이제 숫자 구성으로 좀 보면 되는 거죠. 이 숫자들 다 합해서 처리해도 되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3, 6, 18에 21, 그러니까 3, 7이 21 처리가 되겠고 5 내려와서 5, 1은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 3 처리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2다 해서 이제 두 번 한 결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3이 답이다 이렇게 좀 알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 또 해야 돼. 2020입니까? F 2020번 3을 이렇게 대입해 주는데 이건 역시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F3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뭐 F3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 부분들은 역시 F3은 얼마였죠? 1 이렇게 되는 거겠고 F 두 번에 3을 한다는 얘기는 2를 또 다시 대입하는 거니까 뭐 2가 되겠고 F 세 번에 3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 세 번마다 규칙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2020을 또 역시 3으로 나누게 되면 3, 6, 18 처리되고 21이니까 3, 7, 21 처리해서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3, 3은 9에 이렇게 1 해서 한 번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결과니까 뭐 결과 뭐 얼마죠? 1이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합성함수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좀 규칙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뭐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물론 4가 되겠고요. 자, 표현들에서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뭐 정역 이렇게 주어서 집어넣을 숫자들은 1, 2, 3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부등호로 나와서 우리를 좀 살짝 당황스럽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x가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좀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하겠다 이런 뜻.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찾아라 이런 관점을 좀 살펴서 규칙 찾아가는 과정, 세 번마다 규칙 밝혔고요. 역시 밑에 것도 세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2020, 2015 이런 숫자들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갈 때는 거기 써져 있는 숫자들을 뭐 실제 2020이 아니라 20, 20 이런 숫자들을 좀 더하게 해서 그 숫자를 또 3으로 나누면 나머지하고도 같아지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좀 높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학생 30명인 어느 반에서 겨울방학 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수학 과목과 영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15명, 19명이었습니다. 자, 모두 신청한 학생이 8명 이상일 때 수학 또는 영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뭐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식에서 보게 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A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뭐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15, 19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이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 교집합 개수의 이쪽이 대가 되면 이쪽 이제 소가 되겠고, 소가 되면 이제 뭐 대가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합집합의 최소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뭐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영어 과목이 좀 많이 시작했나요? 영어 과목 이 부분에 수학 과목이 쏙 들어가서 됐습니까? 영어 과목이 이제 19명, 이쪽이 이제 15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19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최소값, 교집합의 최소값 m이라고 해주면 이 부분들은 19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최대값은 교집합이 최소가 돼가는 거니까 이건 또 15 더하기 19 이렇게 처리해주고 뭐 교집합 개수가 8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8이 최소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1에 26 해서 나온 결과 최대값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라 19하고 26을 좀 더하게 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45에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내용 부분들 조금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항목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교집합 부분이 커져간다는 얘기는 뭐 이게 지금 앞에 부분이 합인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빼는 값이 클 때 뭐 작아진다, 작을 때 커진다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골격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뭐 그래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이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거 특이한데 A 집합 B 집합 했는데 A만 있는 부분들이 B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A 집합하고 A 집합이 뭐 B 집합이 뭐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된 게 아니라 B의 여집합 부분들이 그러면 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B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그냥 전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B의 여집합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A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교집합 부분에. 이런 내용까지 좀 포함되어 있군요. 교집합이 좀 있을 수도 있네요. 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또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으라는 얘기잖아요. 결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을 뚝 잘라서 한쪽이 A, 한쪽이 B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 B라고 했을 때 곱하기 최대를 물어봤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중간에 빠진 숫자 없죠.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이제 8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 B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느냐 이게 질문 던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산술기하 평균을 좀 생각해도 되고 뭐 그냥 풀어도 되는데 뭐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뭐 우리가 좀 센스 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4 이런 형태 해서 이제 16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 A 플러스 B는 이꼴 그거나 같다 2배 루트 AB 이런 부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을 대입했을 때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B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16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등호 성립할 때가 두 숫자가 같아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에 집합의 모양이랄까요? 이렇게 주어진 내용 이렇게 지금 B의 여집합 부분들이 A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B의 여집합 부분 A만 있는 부분들이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아유 원래 이게 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이게 좀 일단은 이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좀 공통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가서 보자. 이 부분들의 첫 번째 해석을 제가 좀 잘 못했나요? 교집합 부분은 B의 여집합하고 A의 교집합 부분들하고 생기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A의 B의 여집합이다. 안에 좀 약간 생겨도 되는 거죠. 근데 뒤에서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결론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 어쨌든 전체 개수를 이제 둘로 뚝 나눠서 A, B로 만들어가는 이 절차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 이제 수식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병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종이옥 주어져 있는 함수, 함수에 요 가우스 기호 형태가 좀 들어가 있는데 또 x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x로 들어있어서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형태의 또 자기 자신 나오는 이런 형태,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런 건 좀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특히 이제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건데 가우스 기호 이 부분들에 3x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요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우스 기호 자체는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크지 않은 정수이기 때문에 요 간격이 1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3x 돼 있다는 얘기는 x를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겠죠. 3분의 1 x 3분의 2 이런 형태로 좀 쭉 해가지고 2까지 좀 범위를 쪼개서 나눠서 플레이를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거 그러면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5, 2 이런 형태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결과들을 좀 우리가 좀 처리를 해 간다면 그래프가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정수 부분을 빼는 거니까 y좌표 보면 1 정도 표시해 주면 되는가요? 1 이렇게 표시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점선들을 좀 열심히 점선도 이것도 다 그려야 되나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좀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0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범위가 되게 되면 뒤에 이제 가우스 이 부분들이 이제 0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3x 이런 모양이죠. 3분의 1 되니까 이렇게 1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분의 1부터 이 범위가 되면 이때는 앞에 있는 3x에다가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빼게 해서 그려져 가야 되는 건데 3분의 1 대입해지면 당연히 0 이렇게 처리해도 될 거겠고 3분의 1 대입할 때 구멍도 뽕 뚫어서 이렇게 직선 형태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으쌰 3분의 4, 3분의 5 역시 마찬가지로 뽕뽕 구멍 뚫어서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 이렇게 처리해서 일단은 fx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fx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군요. fx 그래프 이제 3x 빼기 여기 요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fx는 x- 가우스 x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했든지 이렇게 좀 응용을 했다라고 하면 좀 쉬운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가는 이때는 얘가 이제 1 되고 1 되는 이런 그래프 모양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들인데 요게 이제 좀 연습이 돼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가는데 연습이 좀 안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또 범위까지 나눠서 좀 처리하는 게 힘든 거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밑에 있는 이런 기본 패턴을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그래프 그렸습니다. 문제 풀이의 시작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런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자, fx 이렇게 fx 이런 부분들 좀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fx가 이제 똑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fx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라지 x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니까요. 이렇게 처리되면 f 라지 x는 이꼴 x 이런 모양 형태가 돼서 이 부분들은 이제 y는 이꼴 fx 이런 부분이랑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이랑 두 개의 그래프의 또 만남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거 그래프를 열심히 풀어가는 거지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1,1 그러니까 y는 이꼴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점이 0하고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각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는 x 값이 0하고 알파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 즉 원상 복귀해주면요 fx는 이꼴 제로일 거고 fx는 이꼴 알파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최종 풀어서 이제 이것에서 x를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그 풀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0 이렇게 되면 쭉 그어가면서 이제 교점계수를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도 이제 이쪽에 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부분들을 이렇게 쭉 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3개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를 중간에 그려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 뭐 하나하나 좀 이제 처리하게 되면 또 그럭저럭 좀 따라서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실력도 늘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가우스 기호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가우스 X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X의 범위를 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이1 정도로 좀 나눠야 되는데 이게 3x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나눠가야 되겠다. 이런 기본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범위를 쪼갰을 때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평상시에 이제 밑에 보면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는 이런 모양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막 3분의 1, 3분의 2, 1, 그 다음에 뭐 3분의 4, 3분의 5, 2 이렇게 좀 범위를 쭉 나눴을 때 나오는 모양들이 좀 거의 똑같은 모양 형태로 되는 거니까 뭐 식으로 보게 되면요 뭐 3x 풀이가 되겠고 3x-1 그 다음에 3x-2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들을 좀 그려간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중요한 요소들 있었고 그 다음엔 이런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쪽에 문제 풀이할 때도 좀 설명드렸듯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할 때 이렇게 똑같은 부분 이렇게 치환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양을 좀 살펴서 두 그래프의 만남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근을 구하고 그럼 최종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역시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좀 살짝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해가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집니다. 양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간다 라고 되는데 뭐 식이 상당히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뭐 비슷한 종류들끼리 모여야 된다면 저는 이런 걸 좀 비슷한 종류라고 좀 생각합니다. 2배의 x 빼기 x분의 2 이런 부분들하고 12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2가 아니라 4였네요. 8이었으니까 4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곱셈 공식하고 이럴 수 또 부호도 좀 잡혔네요. 와, 큰일 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16 됐고요. 2배 해처리고 부호 처리되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x 플러스 x분의 4의 제곱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좀 살펴봐야 되죠. 2배에 해서 이제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배 x 더하기 x분의 4 플러스 12 이런 형태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 뭐 물론 좀 정리 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4 이런 부분도 t를 이렇게 좀 치환해서 처리해 가는 것이 또 효율적이다.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범위들인데 범위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문제에서 이제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하고 주어진 역수 이런 게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되죠. 2배 루트 곱하기 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하하 이게 2루트를 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서 딱 쓸 거거든요. t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t 여기 또 계산해 주니까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할 건데 이때 이제 t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참수 풀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그러면 t 값이 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4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4를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니까 최소값 자체가 1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값 12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또 이게 좀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죠.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럼 x는 a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는 거니까 4, 4, 16에 8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x하고 x분의 4 이 부분이 좀 같아지는 거니까 x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이 그러면 뭐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참고해서 풀어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뭐 14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4번에 14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검토해 봤을 때, 오,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주어진 식, 우리가 좀 학습이 잘 안 돼 있다면,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좀 불편한 건데, 뭐 1학기 과정에서부터 좀 이렇게 나온, 그죠? 역수 형태꼴, 뭐 인수분해 할 때부터 좀 많이 등장했던 패턴이니까, 이렇게 좀 같은 종류끼리 좀 모아서 생각하는 부분들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서로 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환해서 가는 모양 다 좋은데요. 치환하게 되면 범위 생긴다는 거, 지금 부분들은 이제 산술기압형, 배웠던 부분이 이렇게 문제 속에 좀 싹 담겨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 부분들이 이쪽에 또 뭐 이 참수니까 뭐 이 부분들은 뭐 해결되겠죠. 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같아질 때 x 값도 좀 구해서 최종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요소들이 조금 숨겨져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게 좀 함정처럼 답하기가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있으니까 복습 좀 해야 될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둘이 절대값으로 딱 주어져 있네요. 이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q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딱 봤는데 범위 둘이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되면 범위 표시가 불편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낫 q이면 낫 p다 이런 형태로 가서 뭐 집합의 포함 관계는 또 여전히 이쪽이 좀 크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낫 q 집합을 하게 되면 x-a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절대값이 7보다 또 역시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범위 표시가 x값은 요렇고 순 뭐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범위가 좀 깔끔하게 사이 범위로 좀 나타내지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7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서 또 열심히 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 걸리겠네요. 그죠? 자,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x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편하죠. 그러면은 근의 공식 넣게 되면 1에다가 색칠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1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이제 범위 표시 쫙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1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가 뭐 마이너스 3,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5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를 쭉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범위 표시가 이렇게 좀 나오겠죠. 오, 집합이 좀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자, 이런 집합 범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구한 집합 범위가 뒤에서 구한 범위 안에 쏙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좀 그럴싸하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은 이게 루트 2가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니까 0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1 마이너스 루트라는 것은 조금 작은 형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형태 해서 색칠을 이렇게 해서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 플러스 루트 1, 2. 이게 좀 2보다는 큰 숫자죠. 3보다는 좀 작은 숫자 이렇게 표시해줬고, 4, 5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표시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범위 안쪽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표시해야 될 숫자. 근데 a-1,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차이가 간격이 2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2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오른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1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 됐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뭡니까? 정수회라고 했습니다. 정수회. 그렇게 되면 뭐 열심히 구한 이 범위, 요 정수 자체가 뭐 오른쪽은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숫자니까 뭐 정수가 일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구한 a 마이너스라고 요게 뭐 같아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구멍이 뽕 뚫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같아도 이렇게 지금 범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곳에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숫자가 이쪽까지 와서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간격이 2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가 이거 안 되죠. 그럼 이거 하나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숫자들, 이게 지금 1 플러스 루트 2가 또 무리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5보다는 구멍이 뽕 뚫어져 있으니까 뭐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럼 뭐 a 값이 4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작아져서 정수가 돼서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역시 안 되겠죠. 이런 모양 형태. 그럼 뭐 a 값은 뭐 이렇게 딸랑 뭐 2개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2하고 4가 접이 되는 그런 내용.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2개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그냥 표시해 가는 것보다는 대울구에서 사이 범위로 해서 해석을 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요거 자체가 아주 이제 좀 대우의 쓰임새를 좀 이용한 거니까 재미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범위 표시들은 뭐 좌측은 좀 금방 끝나는데 우측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무리수가 관련돼서 좀 불편한 건데, 어쨌든 최종 범위를 구해놓고 그곳에다가 주어진 범위들은 이제 쏙쏙 이제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좀 그 다음은 좀 대응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부분들 뭐 개념 이해로 해서 뭐 풀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주어진 내용들을 얼마나 좀 착실히 공부했냐, 뭐 대우의 쓰임새 이런 것들은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뭐 실전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했어야만 생각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제 이런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좀 경험을 좀 축적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살펴봅니다. 두 실수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제곱 형태 되어 있고요. a, b에서 자, 주어진 식 최대값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부분들은 1차고 여기 나온 부분들은 제곱 형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지 좀 떠올려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거랑 같다 ax 플러스 by 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곳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랬으면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좀 맞춰 쓰게 되면요, 4y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4y 제곱 쓰면 안 되는데 x 제곱에 2y 전체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써져 있고,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형태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2x가 된다는 이야기는 요거 좀 곱하기 됐으니까 이곳에 이제 2 제곱해서 이제 2하고 x하고 짝을 딱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3y를 좀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2가 있는데 2는 좀 지우고 3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제곱해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분의 3하고 2y를 좀 곱하기 해주면 이제 2는 약분되고 3y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깔끔하게 쓰게 되면 4, 이쪽에 이제 4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주어진 식에 있는 값 대입해서 이제 4라고 써가면 되는 항목. 그렇게 되면은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 16에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5인데 뭐 4를 좀 곱하게 해주니까 25 이렇게 처리되겠죠?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2x 플러스 3y의 최대값 해서 최대값 뭐 k라고 했는데 k 값은 뭐 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최대값은 구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곳에서 최대가 될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아질 때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식에 해당할 때 a가 2니까 2분의 x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의 2y 이런 형태, 이 부분들이 좀 같아질 때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3분의 4에다가 그러면 x가 그러면 3분의 8y 뭐 이런 경우인가요? 이때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때 뭐 갑자기 x값 y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x제곱에 뭐 3분의 8y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4y 제곱한 결과가 4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계산이 좀 복잡해지나요? 전체를 일단 뭐 64로 좀 만들까요? 뭐 전체는 어차피 나중에 또 4로 좀 약분해가면 되겠죠. 9분의 64, 뭐 16 y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y제곱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분의 그럼 25 y제곱이
2다 처리됐으니까 y제곱은 25분의 9 처리되는 거니까 y는 5분의 3 해서 결과가 나오겠고 5분의 3을 쓰게 되면 x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5분의 8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결과를 구했는데 뭐 모두 다 더하기해서 또 5배를 하라 이런 얘기는 그럼 결과가 되죠. 5배에다가 5분의 8에다가 5분의 3이었나요? 5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5분의 3에다가 K값 5 이렇게 처리된 그런 항목이니까 5는 뭐 열심히 소구하려고 나온 거네요. 그럼 8 더하기 3에다가 2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1에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뭐 36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해서 잘 얻어졌는데 자 이제 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기억 떠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이 형태다라는 거 떠올리는 거 이게 뭐 첫 번째로 좀 중요한 항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변형된 뭐 짝 맞추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완벽하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이해했느냐 이렇게 좀 그죠? 이런 부분들 언제 치료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 개수 맞추기 하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나온 거니까 뭐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7번입니다. 최고창 이계수가 음수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이 함수 gx가 있습니다. fx를 다음과 같이 정리 내렸습니다. 와 범위에 따라서 와 이 가운데 부분에 gx도 끼워 놓고요. 열심히 좀 범위에 따라서 fx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1대1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그려가면서 판단을 해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축을 좀 열심히 좀 잡고요. 자 주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3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정값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런 형태에서 좌표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와 마이너스 19가 되는데요. 범위도 또 안 들어가고 와 마이너스 19요. 그냥 대략 좀 아래쪽에 그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기울기가 1이니까 작다니까 뭐 기울기 1자리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2보다 클 때는 2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가? 4에 6이 되는 건가요? 6은 뭐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니까 6 표시를 해겠고 그럼 2,6 이렇게 처리돼서 역시 구멍을 뽕 뚫어서 기울기가 2니까 좀 크게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되겠죠? 2까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 gx로 좀 채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지점 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최고차에서 음수인데요. 자 근데 이제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데 치역 부분들은 그냥 비어 있으니까요. 뭐 그럼 꼭지점이 이 마이너스 3 부분인데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쪽이 돼야 되겠죠? 최고차가 음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공간을 위에서부터 아래 부분 이제 채워야 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잘라서 이런 부분 가서 채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이 이제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빈틈없이 좀 채워가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이참수니까 뭐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모양 뭐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이참수 우리가 뭐 gx라는 식을 좀 세워가면요 뭐 최고차 계수는 미지수는 이제 모르니까 됐고요.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뭐 6이라는 사실까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에서 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5에다가 25a 플러스 u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양식이니까 a 값이 뭐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항목이네요. 되겠죠? 그렇게 되면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런 형태로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좀 나름대로 좀 재미나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gx도 좀 그래프 모양도 완성되는데 f 역함수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면 뭐 역함수를 좀 구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은 뭐 k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올까요?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되겠죠. 근데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10이면 뭐 마이너스 12 뭐 이 정도 있는 그런 형태 어떤 그래프를 대입해죠? 뭐 당연히 우리가 구한 이런 이참수겠죠. 자
자,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플러스 3의 제곱은 16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k 플러스 3은 4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k 값은 뭐 1하고 마이너스 7 되는데 뭐 주어진 범위 자체가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7은 안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1이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1 있죠. 5번에 답이 그런 항목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겁주는 요소들이 뭐 군데군데 좀 많이 돼 있군요. 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뭐 세 개로 쪼개서 풀이하는 부분 뭐 익숙치 않을 텐데 차분하게 좀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뭐 직선 그려가고 그다음 직선 그려가는 부분들이 좀 돼 있으니까요. 뭐 중간 부분을 좀 채우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불편한 거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릴 수 있는 부분들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어진 내용 지역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 형태가 돼야 되는 뭐 1대1 함수 계통부터 좀 해 가면 되죠. 뭐 실수 전체 풀업되니까 자연스럽게 1대0 대응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좀 채워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역 부분에서 비어 있는 공간 부분들 채워야 되겠고 역시 정역 부분에서 정역 부분들은 문제에 좀 주어진 부분이니까 지역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 함수를 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이제 꼭지점 형태라고 좀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써갈 수 있는 이 부분들 거기에는 대입해서 처리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또 풀이를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그 이후에 또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력들을 이제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명제 n제곱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면 n은 소수다. 맞는 이론인데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 뭐 제곱 형태에서 n을 이렇게 보여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뭐 증명을 해야 된다면 1차에서 2차로 가는 형태의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뭐 대우를 구해야 되니까 n이 자연수일 때 이 부분들은 뭐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n이 소수가 아니면 n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3개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좀 대우를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소수 이런 부분들 소수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n이 1이면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뭐 n 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약수의 개수는 뭐 1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 좀 끝나겠고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 되면 n을 이제 pq 이런 식으로 이제 곱으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pq는 좀 뭐가 되겠습니까? pq는 1이 아닌 원래 서로 소인데 소부터 쓰네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식으로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놓게 되게 되면 뭐 이곳에서 우리가 n 제곱을 구하게 되면 뭐 p 제곱 더하기 q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9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3이 아닌 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뭐 이 부분들이 주어진 명제가 맞다. 이런 걸 통해서 참임을 밝혀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핵심적인 내용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을 때 A 합 B는 A다 라고 되어 있네요. A 합 B는 A다? 그러면 뭐 B 집합에 A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B 집합을 열심히 잘 풀어달라는 얘기죠. A제곱 X는 2A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뭐 1차식이군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처리하고 X는 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요 집합의 뭐 해가 X 이제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인데 일단은 이곳에 있는 A 제곱 마이너스 2의 이 부분들이 0이 돼버리면요. 만족해주는 그 B 집합은 이제 무슨 집합이 되죠? 공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공집합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A에 포함될 거니까 답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그러면 A 값이 0하고 2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2의 이 부분들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제 뭐 하나의 해를 갖겠죠. 그 해라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2a분의 3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x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 a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1일 때 이런 때를 풀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푸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하는 게 더 편리한데. 자, 어쨌든 a제곱 마이너스 2a 이런 부분들 뭐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들은가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또 a 값은요 마이너스 1하고 3 이런 부분 또 두 개가 좀 더 생기겠고요. 그 다음엔 x제곱 x가 뭐 a제곱 마이너스 2a분의 3 이 부분들이 인수가 또 하나 더 있었죠.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도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의 약분 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이항시키니까 플러스를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꼴 처리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또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하나 둘 셋 넷 무려 5개나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a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5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뭐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뭘 풀어가는 거죠? 1차 방정식 풀어가는 거죠. 1차 방정식 풀어가는 거니까 최고차가 0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겠는 사실. 이때는 뭐 공집합에서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이때는 좀 뭐 주어진 부분들이 A 집합에 이제 해가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뭐 우리가 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 부분들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0.9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 다행히 1차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역함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답을 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역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렇구나 해주면 되겠고 와 주어진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f1은 7이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식은 f-1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7이다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좀 대입해서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알겠습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3a는 6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되겠고 a 값이 2라는 얘기는 b 값은 그러면 5 해서 함수식이 좀 얻어져 가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fx 자체가 뭐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정의역이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치역을 y를 또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4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도 좀 미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좀 구해볼까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x, y 바꿔야 되는 거니까 x는 2y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2y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5 처리되는 거니까 f 역함수라고 쓸까요? 역함수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1 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2분의 1 좀 2분의 1 잠시만요. 이거 잘못 썼는데요. 잘못 썼는데요. x-5가 어디죠? 자, 2분의 1 그냥 2분의 1 처리하겠습니다. x-5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제 정역 아까 했던 치역 부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좀 요거 좀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안 쓰면 또 이제 감점 요소가 되는 거니까 정역 부분을 정확하게 써서 확실하게 좀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건 좀 1차 부분 나왔고 마지막 뭐 서술형 문제 치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 특히 이제 역함수 부분들 처리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식을 좀 완성한 다음에 뭐 문자 바꿔서 정리해서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정역 이런 부분들 빠뜨리지 말고요. 뭐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병정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중번 부분부터 뭐 13번부터였나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시작하기 전까지 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병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